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믿어온 꿀이 사실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꿀은 언제나 자연이 준 선물로 여겨졌고 면역력과 피부 건강,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는 아침마다 꿀을 두유에 타서 마시거나 감에 꿀을 찍어 먹거나 양파즙에 꿀을 섞는 습관이 흔합니다.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조합들이 몸속 장기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꿀을 콩 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유, 두부, 콩국수 등의 꿀을 섞으면 단맛이 부드럽고 건강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이 조합은 소화를 방해하고 장에 부담을 줍니다. 꿀에는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이 산이 콩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덩어리들이 위와 장의 움직임을 막아 복부 팽만감, 속쓰림,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기 전문 이주 박사도 두유에 꿀을 섞어 마시는 습관은 장을 자극하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꿀두유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몇 달 후 복부 통증과 가스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꿀두유를 끊은 후 통증이 사라졌고 소화도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좋은 음식끼리 합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이 오히려 몸을 해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을 잘못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꿀을 무엇과 함께 먹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꿀과 콩의 조합이 건강에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꿀과 함께 먹었을 때는 오히려 신장을 해치거나 혈액 속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음식들이 더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전통 간식, 바로 꿀과 감의 조합입니다. 가을이면 시장이나 집 냉장고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홍시, 곶감에 꿀을 곁들이는 풍경은 익숙하고 또 정겹습니다.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노년의 간식으로는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타닌은 철분과 결합하면 탄산철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점차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소리 없이 신장의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꿀과 감을 함께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꿀과 감을 동시에 자주 섭취한 분들 중에는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이나 배뇨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꿀과는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꿀과 양파를 함께 드십니다. 특히 기침을 가라앉히는 민간요법으로 꿀 양파즙을 추천받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파에는 알릴설파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꿀의 당과 함께 소화되면서 장내에서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이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양파즙에 꿀을 넣어 드셨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꿀을 잠시 끊고 물만 타 드셔보시라고 권유드렸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조합 하나가 몸에 오래된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꿀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꿀의 종류에 따라 효능도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꿀을 아무 음식과 함께 무심코 섞어 먹는 것은 분명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 상태나 계절에 맞는 올바른 꿀을 선택해서 먹는다면 같은 꿀 한 스푼이 몸을 회복시키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감미료가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 효능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마치 인삼에도 홍삼, 백삼, 산삼이 있듯이 꿀에도 각기 다른 체질 맞춤형 효능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꿀은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아카시아 꿀입니다. 은은한 향과 맑은 황금빛,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인 이 꿀은 특히 소화가 약한 노년층에게 잘 맞습니다.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연한 성질로 위장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카시아 꿀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륨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손발이 자주 차신 분들에게는 이 아카시아 꿀이 부드러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밤꿀, 즉 밤나무 꿀입니다. 진한 갈색의 강한 향을 지닌 이 꿀은 다소 쓴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 꿀 중 항산화 능력이 가장 높은 종류입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밤꿀은 일반 꿀보다 3배 이상의 항산화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성 피로를 느끼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밤꿀은 마치 천연 방패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쓴맛이 조금 낯설더라도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쓴 약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꿀은 야생화 꿀입니다. 특정 꽃이 아닌 자연에 피어난 다양한 들꽃에서 채취된 이 꿀은 계절마다 색과 향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짙은 황금빛, 겨울에는 탁한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효능입니다. 야생화 꿀은 특히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마른 기침, 모기물감, 환절기 기관지염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꿀은 그저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맞춘 맞춤형 자연 약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꿀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이점을 주는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6가지 이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꿀의 종류를 상황과 체질에 맞게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꿀이 단순히 혈액순환이나 호흡기뿐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수많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꿀이 가진 6가지 황금 같은 효능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점점 약해지고 작은 감기나 염증도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그런데 꿀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는 효소인 글루코스 옥시다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방어벽을 단단히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장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 스푼의 꿀 섭취가 60세 이상 노인의 면역 반응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면 유도 및 불안 완화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덜해졌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수면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며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밤들이 늘어날 때 꿀은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에 포함된 당분은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신경이 안정되고 잠이 부드럽게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침 및 인후염 완화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목이 따갑고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분들께 꿀은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진정제가 됩니다. 꿀은 목 점막을 코팅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가래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야생화꿀에 생강을 섞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인후통이나 기침이 심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꿀의 효능 중 절반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한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3가지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꿀이 면역력을 높이고 숙면을 돕고 기침까지 완화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건강식품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꿀의 증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피로감, 상처 회복,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에 이르기까지 꿀이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나머지 3가지 효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지치고 휴식을 취해도 몸이 무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만성 피로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에너지 흡수와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흡수가 빠르면서도 에너지가 천천히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 산책을 하기 전 혹은 집안일을 시작하기 전에 꿀 한 스푼만 드셔보세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며 집중력과 활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제 설탕과 달리 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나 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 회복 및 항균 작용입니다. 고대부터 꿀은 외상치료제로도 사용돼 왔습니다. 실제로 고대 병사들은 꿀을 상처에 발라 감염을 막고 회복을 촉진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꿀의 항균 성분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가벼운 상처나 화상, 피부 갈라짐 등에 바르면 회복이 빠릅니다. 한방병원에서는 궤양이나 피부 트러블 치료에도 꿀을 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단히 깨끗하게 씻은 상처 부위에 꿀을 얇게 바르고 거즈로 덮어두면 2, 3일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효능은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이제 나이에 맞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꿀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의 건강과 보호막을 위한 선택입니다. 꿀에는 비타민C, 비군, 마그네슘, 항산화 효소가 풍부해 주름 생성을 늦추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며 콜라겐 재생을 도와줍니다. 간단한 홈케어 방법으로는 꿀 한 스푼을 잘게 간 감자나 오이와 섞어 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15분이면 피부가 한결 촉촉하고 탄력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몸속 면역부터 외부 피부까지 전방위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천연 약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꿀의 효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음식 조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4가지 황금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꿀이 단독으로도 얼마나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꿀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좋은 사람과 손잡으면 삶이 더 따뜻해지듯이 꿀도 올바른 음식과 만나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 식품은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을 더욱 건강하게,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황금 동맹입니다. 오늘은 그중 먼저 마늘과 생강이라는 2가지 대표적인 식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강한 냄새와 자극적인 맛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폐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해주며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알리신은 꿀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김하늘 할아버지는 5년 넘게 만성 마른 기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여러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지인의 권유로 꿀에 찐 마늘을 드시기 시작했고 단 2주 만에 기침이 멎고 잠도 푹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마늘을 찐 후 꿀에 재워 일주일간 숙성시킨 다음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손발이 차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가래를 없애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한 노년층의 기관지염 증상이 단 일주일 만에 7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따뜻한 생강차에 꿀 한 스푼을 섞어 드신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꿀과 마늘, 생강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매일 겪는 피로, 감기, 기침, 면역 저하를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두 친구, 배와 우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꿀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마늘과 생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면역력과 호흡기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두 친구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과 음료인 배와 우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자주 겪게 되는 만성 기침, 기관지 민감, 수면 장애 같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먼저 배입니다. 배는 오래전부터 감기나 기침이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시원하고 촉촉한 성질을 가진 배는 열을 내려주고 폐를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배 속을 파내고 꿀을 채워 넣은 후 중탕으로 30분 정도 익히면 그야말로 천연 기침약이 탄생합니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68세 최미자 할머니는 가을마다 찾아오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손녀가 만들어준 꿀배찜을 일주일 정도 드신 후 밤마다 반복되던 기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꿀과 배는 성질이 상호 보완적이라 함께 섭취해도 부담이 적고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도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유입니다. 특히 잠이 들기 어려운 밤에 따뜻한 꿀우유 한 잔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로서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을 돕습니다. 꿀은 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 그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인천의 73세 박정식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꿀을 타서 데운 우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몇 주 만에 수면의 질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꿀우유는 반드시 무설탕 우유를 사용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작은 습관은 매일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과 배, 우유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꿀을 섭취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조합부터 꿀의 종류별 효능, 과학적으로 입증된 6가지 건강 효과, 그리고 꿀과 궁합이 뛰어난 4가지 음식 조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꿀 자체는 결코 해로운 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꿀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며, 잘만 사용하면 면역을 높이고 숙면을 돕고 염증과 노화를 줄이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콩, 감, 양파처럼 일상의 흔한 음식들이지만 꿀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늘, 생강, 배, 우유처럼 꿀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식품들과의 조합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지금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하나만이라도 골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침이 잦다면 생강꿀을,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꿀우유를, 폐가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마늘꿀을, 목이 자주 따갑다면 꿀찜배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이웃 중 누군가는 오늘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킬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창에 한 줄 다짐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부터 꿀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두유에 꿀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자연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 삶에 평온함과 활력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